8월부터 순차적으로 전 세계 24개 국가에서 무려 60개 기업이 한국으로 입국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국에 한 나라도 아닌 24개 국가에서 60개의 기업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많은 외신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직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K-스타트업 사업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외국인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국내에 유치하여 한국을 글로벌 최고의 스타트업 비즈니스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신설된 국가사업입니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과 재외동포 그리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최대 1억 3,600만 원의 상금과 월마다 지원되는 국내 정착금 그리고 창업 공간 및 헬프데스크 등 모든 인프라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후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까지 지원해주면서 외국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16년 사업 신설 이후 4년 동안 해외 스타트업 200개 팀을 보육하였고 후속 지원 100개 팀 중에서 국내에 89개 회사가 법인을 설립했고 창업 이민 비자까지 취득했습니다. 작년에는 40개 팀에게 총 44억 원을 지원했지만 이번 연도에는 60개 팀에게 총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더욱 많은 외국 창업 기업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전 세계에서 총 2,648개 팀이 지원했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서류 평가와 비대면 해외 오디션을 통해서 총 60개 팀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경쟁률은 44.1대 1을 기록했고 19년 1,677개 팀 신청과 비교했을 때 무려 58%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 국가 역시 총 118개국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선정팀의 분야를 보게 되면 인공지능 19개 팀, 헬스케어 11개 팀, 전자상거래 4개 팀 등 4차 산업혁명과 전염병 이후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관련 분야의 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선정된 60개 팀들은 입국 즉시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향후 보육기간 중 혹시나 이상이 생길 시를 대비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무사히 격리를 마치게 되면 3달 반 동안 대기업과의 비즈니스 연계 및 국내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진행하고 11월에 최종 30개 팀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IT 강국이자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한국은 아이템은 좋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키워줄 환경이나 자금이 부족한 외국인 창업가들에게는 엄청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한국 내에서 한정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해외 기업들을 국내로 들어와 경쟁하게 되면 더 큰 시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와 같은 혁신적인 사업은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전염병이 발병하기 전만 하더라도 제2의 중국으로 불리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던 베트남은 이대로라면 한국을 따라잡는데도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체 기술 없이 오로지 토지와 노동력을 통해서만 해외 기업을 유치하던 베트남은 신종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베트남이 필요한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의 베트남은 또다시 폐쇄의 길로 들어가고 있고 해외 기업들 입장에서도 베트남 시장의 불안성이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트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이처럼 4차 산업혁명에 막쳐 중국 다음으로 제일 위험한 국가라고 불린 지 불과 5개월 만에 모든 전세를 반전시키고 전 세계에서 유능한 창업인들을 입국시켜 국가 성장을 도모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일부 해외 언론들은 현재 상황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시장은 한국밖에 없다고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방역 모범 국가일 뿐만 아니라 의료나 금융, 편의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지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아시아 지사를 두고 있던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수도 서울로 지사 이전을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이제 홍콩이나 일본보다 서울을 아시아 거점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베트남과 달리 완전 봉쇄 정책을 펼치지 않고 지금의 성과를 이뤄낸 대한민국을 보면서 한국이 아닌 일본을 택했던 베트남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본은 하루에만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베트남 역시 다낭, 호치민 등 대도시들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들로 인해 폐쇄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두 국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베트남은 다시 한국에 진단키트 구입 등 관련된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베트남이나 일본이 전염병 초기 한국에 했던 조롱이나 비난 여론들을 생각해보면 왜 화를 냈나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였는데 괜히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엄연히 국력 차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